반갑습니다. 4주차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강의는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강의는 먼저 지난번에 비즈니스 모델 PPT 자료 이미 올려져 있는데요. 다 끝나지 않았죠. 그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퍼스널 브랜드 전략에 대해서 2부로 또 이 차트를 나눠서 동영상 하나를 더 제작을 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수익원에 관해서 이야기 좀 하고 그 뒷부분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의 사례로 카카오 택시에 대한 내용을 사례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카카오 택시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 안에 플랫폼이란다 비즈니스 모델 이 모델 안에 9가지 항목에 한번 작성을 해보는 내용으로 과제를 또 대신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수익원이 참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앞서 고객이고요. 고객한테 가치를 제안하고 나서 고객과의 뭘 해야 됩니까? 관계 유지, 고객과의 채널과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수익원 이렇게 된 거죠. 수익원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핵심 자원, 그죠? 핵심 자원, 핵심 활동, 그 다음에 핵심 파트너, 그 다음에 비용 이렇게 해서 9가지 모델 핵심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5번째에 속하는 수익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수익원이 예전에 비해서 아주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고 그죠? 중간에 도매상이 있고 이런 과정이 이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도매상이 많이 없어지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렇게 직통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많이 형성되었고요. 이제는 이 플랫폼이라는 이 새로운 시장 속에서 온라인에서 소비자가 곧 생산자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이 만들어 놓은 제품을 내가 온라인에 판매를 하고 또 소개를 해주면서 중개 수수료를 먹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수익 구조가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연계해가지고요 수익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연계되어서 최초의 그 플랫폼 시장의 그 시작은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그죠? 알리바바 마윈이나 한거나 알리바바나 아니면 그 손쟁이나 이게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라 쿠팡이나 이게 아니고요. 최초의 플랫폼은 바로 GE입니다. GE. 거기서 뭘 했냐면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헨리포드보다 T형 자동차를 만들어서 헨리포드가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은 손수 이렇게 제작을 해서 단가가 되게 비쌌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헨리포드 그 T형 자동차를 이길까 해서 궁리한 끝에 뭘 했냐면 바로 할부 서비스를 했어요. 할부. 자동차를 바로 이렇게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할부해서 갚아 나갈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플러스 시킨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바로 소비자에게 무조건 물건값을 받고 바로 팔아야 되는 게 맞지만 일부의 값을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매달 월별로 갚게 해서 소비자가 쉽게 고급 자동차를 탈 수 있게 만든 거죠. 수익 구조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수익을 이렇게 낸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는 틀을 좀 깨부셔야 됩니다. 그냥 돈 주고 산다? 아니면 그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최근에 여기는 안 나오죠?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공유한다. 공유한다는 개념도 많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요. 그죠?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공유해서 서로 수익을 나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개 수수료 부분이 상당히 온라인상에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거론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비용을 어떻게 수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고객한테 가치를 제안하고 그 가치만큼의 수익을 우리가 만들어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일단 보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래서 핵심 자원으로 넘어갑니다. 핵심 자원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앞서 이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고객하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이제 이 고객한테 가치를 제안하는 어떤 그 활동, 이게 외부 활동이 아니라 이게 이제 외부 활동의 고객과의 관계라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제품이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 완성되는 어떤 과정, 공정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자원이 뭘까? 어떤 자원이 핵심이고 그 고객한테 가치를 제대로 제안하려면 핵심 자원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가치 제안은 어떤 핵심 자원을 필요로 하는가? 자, 공급 채널을 위해선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공급 채널, 그죠? 공급 채널, 공급을 해야 되니까 고객과의 수익원을 위해서는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고객과의 수익원을 위해서는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자, 그래서 얘가 나옵니다. 물적 자산 필요하죠. 지적 자산 필요합니다. 인적 자원, 그 다음에 재무 자원, 제일 중요하죠. 자, 창업하는데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창업자, 아이디어, 뭡니까? 자산, 돈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꼽으라면 뭐 상권, 입지죠.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자원은 보통 우리가 돈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돈도 있지만 물적, 그죠? 설비나 이런 것도 물적으로 따로 분류를 했고요. 인적, 정말 중요하죠. 내가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능력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거나, 그죠? 아니면 다른 핵심 파트너하고 오해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적 자산, 브랜드, 상표나 디자인이나 이런 지적 자산을 보유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없으면 로고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런 핵심 자원의 활동들을 고객한테 가치를 제안하기 위해서 공급 측면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자, 사례가 나오는데요. 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정말 발상이 좋았죠. 빈 방이 있는데 그 빈 방을 그냥 놀리느니, 그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수익을 낸다.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딱 고정관념이 뭡니까? 방을 빌려준다. 우리나라 정서는 좀 그렇습니다. 방을 빌려준다. 외부인에게 더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우리나라 정서도 그런 게 있죠. 자,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네요. 숙박업을 등록한, 예를 들면 숙박업을 등록한 뭐 여관이나 이런, 그죠? 펜션이나, 그죠? 모텔이나 또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아주 싼 하나 있죠. 자, 생각은 아무튼 여러분이 그 숙박업, 아직도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숙박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우리나라는 들어오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숙박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좀 피해도 될 수 있겠죠. 일단 손해가 가겠지만 뭐 호텔이나, 그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전체적인 부분에 소비자가 느끼는 부분은 편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그 지역에 가깝게 또 저렴한 비용으로 그냥 서비스를 누리고 돈 조금 지불하고, 그죠? 이렇게 숙소를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소비자가 편리한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만약에 온라인상의 앱이 없거나 플랫폼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온라인, 그죠?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결국 이 에어비앤비라는 이런 사업은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하고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아무튼 아이디어가 참 되게 아주 참신하고요. 자,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죠.
자, 우리의 가치지 않은 어떤 핵심 활동을 필요로 하는가? 핵심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핵심 자원에서 핵심 활동. 자, 공급 채널을 위해서 어떤 핵심 활동이 필요한가? 고객과의 수익원을 위해서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 활동이 필요하게 활동. 자, 결국 만들어야 되겠죠. 제품이면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제조, 마케팅, 문제 해결, 고객 관리, 네트워크 관리 이렇게 여러 가지 파트별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겠죠. 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핵심 활동은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 생산업체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신기술 개발, 보급이 주 핵심이다 하면서 전기차 개발, 그 다음에 배터리 개발, 그 다음에 전기 충전소 개발. 자, 이게 중요하겠죠. 전기차를 만들어도 충전할 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배터리 개발.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핵심 활동이지만, 이게 이제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도 만들어야 되고, 이 배터리 시장도 투자를 해야 되고, 전기 충전소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려면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파트너가 나오겠죠. 그런 곳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파트너가 됩니다. 누가 핵심 파트너인가? 우리의 핵심 공급자는 누구인가? 파트너로부터 어떤 핵심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가? 파트너가 어떤 핵심 활동을 수행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 파트너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협업이죠. 말 그대로 모든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하나의 어떤 공장에서 그 기술력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그죠? 이해관계자들과 다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영화가 하나 제작되더라도 그죠? 영화 제작사부터 해가지고 많은 그죠? 예, 또 뭡니까? 그 주인공 그죠? 예, 부터 해서 여러 파트 시나리오 작가부터 시작해서 많은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죠?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핵심 파트너를 잘 찾는 최적화와 규모의 경제, 어떤 적정 규모, 그죠? 그 다음에 최적화라는 거는 인풋 대비 그죠? 아웃풋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그죠? 효과성을 꾀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해서 이제 파트너하고 이제 투자를 공유하거나 전적으로 하다 다 망하면 다시 이걸 쓸 수 없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자원의 활동 획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의 활동.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파트너와의 관계 속에서 방금 말한 이 자원, 핵심 자원을 잘 가져올 수 있는, 잘 공급받을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명함을 3,000장 이상 들고 있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인맥을 상당히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어렵거나 공급처가 어려울 때 다른 공급처를 뚫어야 되는데 만약에 많이 그죠? 인맥이 형성되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도움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생 때부터 인맥이 좀 마당발이 돼야 됩니다. 그죠? 공부만 하지 말고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 외에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좀 많이 관계를 맺는 것도 상당히 앞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핵심 파트너의 사례가 나오는데 테슬라이고 네슬레인데 이 네슬레가 인도에가 나오는데 인도 이제 이 원유 네슬레가 이제 커피도 만들고 이 원유를 많이 활용하는데 송아지 소에서 원유를 이제 그죠? 뭡니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우유를 이 젖소가 인도의 사정이 안 좋아서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네슬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의 그 소를 잘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정비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핵심 파트너답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자, 이거는 네슬레뿐만 아니라 종이회사가 있다. 그럼 종이회사가 결국은 원재료 파트너가 그죠? 나무를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든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준다면 결국은 윈윈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핵심 파트너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핵심 파트너의 관계 속에서 결국 본업이 잘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본사가.
공급처와의 관계. 예. 그래서 송아지의 사망률 60%에서 우유 생산성을 50배 증가시켰다. 예. 완화시켜가지고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용입니다. 비용.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안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비용은 무엇인가? 자, 핵심 자원을 확보하는 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가? 어떤 핵심 활동을 수행하는 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용 없이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 안 됐을 때는 사무실을 얻고 임대료를 주면서, 그죠? 인건비가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1인 창업을 많이 할 수 있고, 공간도 자기 집의 사무실, 그죠? 그냥 쓸 수 있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이렇게 저리로 해서 공간을 빌려주는 것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은 예전보다 상당히 조금을 정보만 알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비용이 예전에 비해서 좀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찾을 것이 참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이 모든 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히 비용 부분에서 저렴하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의 구성 요소 보면 딱 두 가지. 고정비 또 뭐냐? 변동비가 있겠죠. 고정비는 일률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되겠고요. 임대료, 수수료, 보험료, 수호관리비, 금융비용, 사무직 임금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인센티브가 있거나, 그죠? 승가급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영업직 같으면은 인건비가 더 순화할 수 있겠죠. 또 수도 관리비, 이 수도를 많이 쓰는, 예를 들면 회사가 일반 요식업, 그죠? 외식업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님이 많거나 많이 오면 화장실을 많이 쓰고 또 많은 제품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게 변동비로 들어가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적인 사무실에 물을 갑자기 많이 쓰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들어가는 전기 비용이 다 일조 비슷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정비로 들어갈 수 있겠고요. 자, 변동비는 인센티브, 말했죠. 재료비, 외주 가공비, 마케팅 비용. 마케팅 비용을 매달 고정적으로 계속 나간다면 이 변동비에 들어가겠지만, 이게 사업을 시작하면 도입기, 선정기, 성수기, 세택기, 보통 도입기에 가장 많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초반에 변동비로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런 비용을 생각해 봤고요. 예로 나오는데, 그래서 높은 가격대를 생각한 가치 주도를 할 거냐, 아니면 비용을 낮추는 가격대, 차별화 전략. 그래서 가격대를 낮추는 서비스를 해서 가격을 주도를 할 거냐, 비용 주도. 그래서 가치 주도. 그러니까 비싸게 해서 고가 전략을 펼칠 것이냐, 저가 전략을 펼칠 것이냐. 그것은 이미 블루오션 시장이라면 어느 정도 고가 전략을 펼쳐도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먹혀 들어갈 수가 있지만, 이미 포화 상태인 레드오션 상황에서 고가 전략을 펼치면 싸게 살 수 있는데 굳이 그죠? 비싸게 나오는 제품이 성능 면에서 우수하지도 않는데 그 제품을 살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나오는 많은 자동차들 보면 옵션이 추가되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서 자동차 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자동차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상당히 자동차를 할부로 해서 많이 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동차를 할부로 사는 걸 상당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할부로 사면 매달 이렇게 이자도 나가야 되고 비싸기도 비쌀 뿐더러 현금으로 사면, 그죠? 카드로 사면 또 카드로 일시불로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할부로 어느 정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부를 이렇게 무이자 할부 이렇게 하지, 카드 할부도 무이자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용하지. 전 지금 자동차를 4번을 바꿨지만 단 한 번도 차를 장기로 3년, 5년 이렇게 차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차를 사려면 아예 차를 안 사는 쪽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좀 정말 아깝더라고요. 안 그래도 차의 감가상각비가 떨어져서, 그죠?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계속 추가되면서 계속 원가 대비 내려가는데, 거기서 이자까지 계속 물고 있다면 결국은 능력 끝 차를 타면 돼, 맞죠? 능력 끝 차를 타면 되지.
그렇게 요즘 젊은이들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예, 집은 없어도 차는 그죠? 대출 받아가지고 1억짜리 차를 벤츠를 몰고 다니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할부로 꼬박꼬박 매달 100만 원씩 빠지고. 자, 그런 어떤 상황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이렇게 했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카카오 택시 사례로 비즈니스 모델 카카오 택시 이미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례로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를 한번 보고 여러분도 어떤 회사도 되고요. 뭐 어떤 걸 선정해서 여러분이 이 9가지 내용을 적어서 한번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너무 뭐 아주 디테일하게 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어느 특정 상황의 제품을 가지고 회사를 하나 선정해서 그 고객한테 어떤 제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사례로 보여주는 내용은 카카오 택시입니다. 그렇죠? 카카오 택시 말고 여러분이 뭐 관심 있는 직업,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직업이 현재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면 되겠죠. 예, 뭐 공무원이면 관공서를 그죠? 공무원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죠? 예, 그런 쪽으로 가고 싶으면 그런 쪽에 직업을 해도 되고요. 수익을 고객이 없는 쪽은 없잖아요. 수익이 발생하는 고객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작성을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하고 있는 직업을 현대자동차를 해도 돼요. 현대자동차를 해도 되고 삼성을 해도 되고 LG를 해도 되고 롯데를 해도 되고 다 되지만 좀 세부 항목으로 해서 하면 좀 좋겠네요. 그죠? 너무 덩어리가 크면 좀 쓰기가 어렵나요? 쉽나요? 여러분 해보세요. 자, 일단 카카오 택시를 예를 들었습니다. 카카오 택시. 자, 고객이 누구를 위한 가치를 창조해야 하는가? 자, 지금 카카오 뱅크까지 나왔고 카카오 택시, 그죠? 카카오 통해서 우리는 수신 SNS 다 하고요. 다 하지 않습니까? 카카오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수익 구조는 참 많더라고요. 카카오만 예를 들면 카카오 택시지만 카카오 그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있죠. 금융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 SNS 광고 수익부터 시작해서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예, 또 이모티콘 사업도 해서 할 수도 있고 수익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누구를 위한 가치를 창조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인가? 자, 이렇게 보고요. 고객에 대한 세그먼트, 세부 항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택시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고객이, 자, 일단 택시니까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이 있겠고, 택시에 또 운전을 하는 택시 드라이버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봤습니다. 승계하고요. 바로 드라이버들입니다. 카카오 택시 입장에서는 회사가 스마트폰의 소유자, 그죠? 소비자, 택시를 빠르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겠죠? 이왕이면 택시를 막 타면 내가 어떤 택시를 탔는지 모를 수도 있는데 내가 카카오 앱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한 기록이 남으니까, 그죠? 좀 안전하고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싶은 사람,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카드도, 요즘엔 거의 카드 택시가 대부분이지만 예전에는 카드를 쓰면 그죠? 카드도 없을 뿐더러 카드를 들이밀면 또 카드가 있어도 또 숨겨놓고 있겠습니다. 그죠? 자, 드라이버 유휴 시간을 줄이고, 그러니까 중간에 손이 못 태우고 다니는 거죠. 콜센터 비용을 줄이고 싶은가? 그죠? 콜센터 비용을 줄이고 싶은 기사.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고래콜 하면서 계속 돈을 어떤 일정 그 콜센터에 지불하고 어느 지역에 손님이 있다 이렇게 손님을 태우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앱을 통해서 지금은 어떻게 카카오 택시에서 돈을 얼마씩 내고 그걸 지원을 받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지금 초창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짜졌습니다. 보면 고객이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고객이 제공하는 가치가 고객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일단 소비자가 믿고 탈 수 있고 카드도 지불할 수 있고 소비자는 택시를 쉽게 부를 수 있고 이득이 되죠. 그죠? 기다려야 되고 더우면 그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내가 부른 택시가 또 다른 사람 타지 않고 또 그죠? 그런 부분은 안심하고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가? 제각기 다른 고객 세그먼트에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가치 제한, 가치를 어떤 걸 제한하느냐, 가치 제한에 대해서 붙여주고 왔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 플랫폼 기반 택시 호출 서비스 해가지고 승객한테 가치 제한 어떻게 갑니까? 일단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이게 가치 제한이죠. 위치 기반 빠른 배차.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위치에 있는 걸 딱 알고 그 주변에 있는 택시를 제일 먼저 근접하게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 부분이죠. 인차를 안심 메시지, 출발지, 목적지, 차량 정보를 딱 공유한다는 거죠. 자, 안심 중요합니다. 그리고 승객한테는 돈을 따로 비용을 받지 않아요. 무료죠. 더군다나 이게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페이를 통한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예, 이렇게 해서 카카오페이를 또 이용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내고요. 자, 그럼 또 나중에 또 포인트 쌓이고 그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드라이버 빠른 고객 확보 좋겠죠. 그리고 유휴 고객을 없으니까 고객 목적지 예측해서 또 좀 선별할 수 있겠죠. 이건 또 근접하니까 가고 이건 너무 머니까 뭐 포기할 수도 있겠고 그죠? 네, 이런 부분도 있겠고. 콜센터 지불 수수료를 이제 무료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카카오택시 처음에 지금은 유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손님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무료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고객을 만나야 되니까 기업이 고객 세그먼트들에게 가치를 제한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채널. 어떻게 하면 이 카카오 앱을 그죠? 드라이버들이 깔고 또 소비자가 깔아서 스스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채널이죠. 고객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도와준다. 이제 콜센터에 익숙해 있다가 갑자기 앱을 해가지고 하라면 그죠? 상당히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무료다 이래 되면 이제 무료다 이래 되면 사람들이 소비하죠. 소비자들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무료는 아니지 싶은데. 아니면 택시를 많이 이용해서 그게 그 택시 운전사들의 어떤 그 유치를 시키고 그 속에서 이제 광고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면 광고 회사에게 돈을 버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아마 돈을 따로 그죠? 예, 받을 것 같아요. 일부. 자, 받을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그 다음에 iOS 앱, 고객 채널이 이제 어떻게 만나는가 관계를 봤더니 우리가 앱 자체가 그죠? 이 아이폰하고 그죠? 예, 다르죠? 채널 자체가.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 iOS 앱 이걸. 자, 고객 관계입니다. 관계 보면 각각의 세부 고객들은 어떤 방식으로 관계가 만들어지고 유지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고객의 관계를 확립해 나갈 것인가. 한 번으로 이래서는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 관계를 고객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고 판촉 활동 계속해서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승객한테는 이제 이게 카카오 택시 앱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예인 동성 이벤트를 해가지고 그죠? 연예인 또 나와서 이런 연예인이 이걸 또 활용하면 상당히 또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연예인 너무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이 하는데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또 동질감도 느끼고. 자, 그래서 카카오 택시 프렌즈 이모티콘을 제공하면 또 이거 좀 준다면 또 다 한번 가입하고 싶고 그죠? 자, 그 다음 드라이버들에게는 처음에는 또 이거 앱 들어가 실행해라 이러면 귀찮으니까 아예 앱 실행하는 동시에 2,000원을 준다 그러면 돈 준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하고요. 자, 최근에 마켓클릭 그죠? 이 새벽 배송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앱을 하나 깔았는데 처음에는 10,000원짜리 쿠폰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15,000원짜리 쿠폰이 오다가 제가 딱 한 번인가 샀거든요. 한 번인가 샀는데 10,000원짜리 왔다가 15,000원짜리가 지금 제가 제 앱으로 지금 20,000원짜리 쿠폰이 왔어요. 그래서 40,000원 이상 구매하면 20,000원을 할인해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왜 해줄까요? 마켓클릭 상당히 20,000원씩이나 그죠? 손해볼 것 같죠? 절대 손해 아닙니다. 한번 거기에 많이 이용하고 소비자가 하다 보면 그게 편리해서
더 많이 돈을 쓰고 나중에 결국은 마켓컬리가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건을 거기서 많이 안 사니까 계속 소비자한테 이 포인트를 주면서 할인 포인트를 주면서 유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프리노믹스, 그죠? 무료하면서 경제, 이런 프리노믹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프리노믹스 마케팅. 결국은 우리가 공짜 그러면 사실 그 공짜,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그죠? 구글 회원가입, 네이버 회원가입 해가지고 뭐 안에 이메일 쓰고 다 활용하지만 블로그 설정하고 다 하지만 돈 들어갑니까? 돈 안 들어가죠. 돈 안 들어가는데 그 속에서 막 블로그 만들고 카페 만들고 막 내가 막 이렇게 활동해가지고 나도 돈을 벌 수 있죠. 내가 또 블로그를 통해서 파워 블로그에 대해서 광고 넣고 돈을 벌 수 있어요. 자,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그 공간만 마련해주고 그 속에서 사고팔고가 일어나면서 수익을 내는 거죠. 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백화점이 현대백화점 그러면 현대백화점 안에 매장 안에 현대라는 상표만 있습니까? 아니죠. 그 안에 모든 많은 회사들의 제품들이 그 안에 다 진열되어 있죠. 그러니까 백화점 안에 매장 안에 그 칸이 다 전부 다 뭡니까? 외주 업체입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을 하나 지었다는 현대라는 어떤 공간만 오프라인에 현대백화점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시설 부분이나 이런 걸 세련되게 만들어서 편리하게 만들면 소비자가 오게 만들고 그게 판매되는 수수료를 아니면 월 임대료를 받아서 백화점은 수익을 내는 거죠. 롯데백화점 이런 그죠? 다 마찬가지죠. 그것을 바로 구글이 이 유튜브를 활용해서 페이스북이 그죠? 네, 페이스북이 아니고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그걸 활용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을 무료로 들어오게 해서 사람들하고 많은 친구를 맺게 하면서 관계를 맺게 하면서 그 속에 커뮤니티 행성하게 만들어 놓고 그 수익을 발생하게끔 한 거죠. 자, 결국은 누누이 말하지만 사람이 연결되고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곳은 반드시 수익이 발생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0원 주는 것도 비용으로 처음엔 회사가 마이너스겠지만 스마트폰 그 시대에도 제공하고 와, 그죠? 혹시 스마트폰을 딱 이렇게 구축할 수 있는 없는 거 무료로 준다면 신청하죠. 자, 그렇게 해서 하고요. 수익원은 처음에 물품 판매, 이용료, 가입비, 대여 임대료, 라이센싱비로 자 수익을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초창기에 카카오 택시는 수익을 내는 목적이 아니라 일단 이 앱을 실행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익을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엔 무료를 했을 거예요. 그죠? 무료를 했는데 지금은 아마 그죠? 네, 우선 혼출 서비스 해가지고 무료를 하다가 돈이 이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수익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이제 무료로 하는 데는 하지만 우선 혼출 서비스, 그러니까 그 택시 운전사들이 카카오 앱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가입한 이제 유료로 가입한 고객 그 택시 드라이버들한테는 먼저 호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또 우선순위 선별권이 있는 거니까 다 그냥 우리 가입하지 말자, 그죠? 다 이용하지 말자. 그러면 모를까? 다 가입해 있는데 이왕이면 내 택시가 많이 이용될 수 있게끔 하려면 또 거기서 뭡니까? 또 유료 회원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꼼수 노리는 겁니다. 결국 공짜가 없다는 거죠. 공짜가 없습니다. 네,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는 머리 볶아집니다. 네. 자, 핵심 자원이 뭘까? 그래서 결국은 물적, 인적, 우리가 했잖아요. 지적, 인적 재무인데, 자, 카카오 택시의 핵심 자원 뭘까요? 자, 핵심 자원은 뭐냐면 카카오 택시 플랫폼에 그죠? 택시 드라이버, 그죠? 그 다음에 포인트 지급 시스템. 자, 이런 부분이 자원으로 그죠? 봤습니다. 자원으로 봤고요. 자, 그래서 택시는 잘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활동을 우리가 같이 제안하는 어떤 핵심 활동을 필요로 하는가? 공급 채널을 위해서는 어떤 핵심 활동이 필요한가?
자, 고객과의 수익원을 위해서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핵심 활동을 보면 플랫폼 유지 운영 기술이 필요하겠죠. 하다가 끊긴다든지 잘 안 들어가진다든지 이러면 우리 불편해서 못하겠죠. 그래서 텍스트 드라이버 모집 활동을 끊임없이